그렇다고 애 얼굴에 그렇게 음식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제 뺨 보이세요? 증거 다 있으니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네, 맘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미 고소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죠? 하나하나 다 읊어드릴까요? 그거 제대로 확인해 보신 거 맞아요? 아무리 내 딸이 철이 없어도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요. 나도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확인했어요. 제 딸 잘못은 잘못이고 용서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고소까지 꼭 해야 하나요? 그래도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그냥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시죠? 제가 왜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저희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알고 보니 당신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할 순 없죠.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9세 강수자 씨와 며칠 전까지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입니다. 강 씨는 얼마 전 결혼식 도중에 결혼을 엎었습니다. 그러고는 예비 며느리에게 음식을 부어버리고 사돈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예비 사돈은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별로 그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민철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원하시면 양육권도 드릴게요. 어머님,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봐줄 일이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네 엄마랑 콩밥 먹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강 씨는 두 모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과연 이런 강 씨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도 정이 많았던 강 씨의 부모님은 주변에 살던 이웃들을 잘 돕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던 주변 이웃들은 점점 강 씨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선을 넘자 강 씨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네에게 원한이 생겼던 이웃 주민들은 다 같이 쳐들어와 강 씨네의 집을 마구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불까지 지르면서 강 씨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강 씨네는 먼 친척 집까지 며칠을 꼬박 새며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강 씨네를 친척들이 반길 리는 없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금방 정신을 차렸고 이후 강 씨의 부모님은 돈을 벌러 친척집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돈 벌어서 꼭 보내드릴 테니 우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강 씨의 아버지는 친척의 손을 잡고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며 그렇게 돈을 벌러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도 그런 강 씨와 형제들이 안쓰러워 잘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척들은 강 씨네 자식들을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약속대로 꼬박 돈을 보냈지만 친척은 그 돈을 낼름 받아먹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와 동생들은 거의 하루 종일 머슴처럼 일을 해야 했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척 어르신은 이제 강 씨와 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뒷마당으로 끌고 가 매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의 자식들, 강 씨보다도 어린 그 집안의 자식들까지도 강 씨와 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친척들로부터 동생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때리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때리고 나서부터는 그 강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의 막내 동생이 상을 들다 실수로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친척 어르신은 막내 동생을 뒷마당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들어 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르신의 눈을 보니 이대로면 동생이 심하게 다칠 것 같아 강 씨는 몸으로 동생을 막아줬습니다. 친척 어르신은 비키라고 강 씨에게 소리쳤지만 강 씨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몽둥이를 빼서 밖으로 던져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만 더 자기의 동생들을 건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강 씨는 친척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집 친척 어르신은 다른 집의 사내들까지 불러 강 씨를 쫓아내서 강 씨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동생들과 헤어지고 일단 살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강 씨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약간의 돈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홀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일을 달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 씨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그런 강 씨의 간절함을 알아줬는지 당장 다음날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잘 곳도 없던 강 씨는 그렇게 밖에서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새고 다음날 알려준 장소로 출근을 했습니다. 강 씨를 고용한 남자는 강 씨보다 최소 10살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려준 장소는 그 당시에는 꽤나 근사한 식당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식당 주인 남자는 강 씨에게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고 청소 먼저 시켰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열심히 청소를 하던 강 씨에게 식당 주인 남자는 강 씨의 행색을 보고 잘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솔직하게 잘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자기가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남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장 잘 곳이 없었던 강 씨는 식당 주인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인의 집에서 강 씨는 들어가 살게 되었고 식당 주인의 여동생도 강 씨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같은 여자인 식구가 생겨 좋아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살가운 식당 주인의 여동생이 부담스러웠지만 착한 마음이 느껴져 강 씨도 어느덧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 씨는 일에도 익숙해졌고 돈도 벌고 있어 식당 주인의 집에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나가시게요? 아쉽네. 나중에 자주 놀러 올게요. 그렇게 강 씨는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 남자는 강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배려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을 알려줄 때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줬고 강 씨가 손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도 얼른 다가가 강 씨 대신 손님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점점 이런 식당 주인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식당 주인 남자도 처음에 강 씨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마자 그때부터 강 씨에게 호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월세로 나가 살던 강 씨는 다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안 나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이제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둘은 서로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은 고급 식당을 정리하고 호텔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강 씨도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직장에서 일에 빨리 적응을 하고 이후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서 함께 살던 아가씨가 아들을 돌봐줬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사실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희귀병을 앓아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그런 아가씨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이후 강 씨에게는 큰 사건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조금 둔하고 어쩔 때는 속이 터질 정도로 착했습니다. 강 씨는 예전에 자기의 부모님처럼 정이 많고 사람을 잘 믿는 아들을 조금 걱정했습니다. 어느덧 강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같이 살던 아가씨는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몸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그런 고모를 엄마처럼 잘 따랐어서 휴가를 나와 부모님과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제대를 하자마자 집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내 식구가 2명으로 줄어들자 강 씨와 남편은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는지 시간이 흐르자 강 씨와 남편은 다시금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아들은 어느덧 취직을 하고 약혼을 했다는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생각보다 이른 소식에 강 씨와 남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결혼은커녕 여자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약혼자의 임신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걱정 대신 축하를 건네줬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본 아들도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강 씨와 남편은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강 씨는 예비 며느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소파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당신에는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차례는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이것 때문에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강 씨의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차례는 또 지낸다고 하니 벌써부터 실증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들이 거짓말한 건 없었습니다. 제사와 차례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으니 말이죠.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읽고 앞으로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며느리에게 음식을 도와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소파에만 앉아있기는 심심했는지 집 구경을 시켜달라 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방을 차례대로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주 유심히 집을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강 씨의 집에 대한 스캔이 끝났는지 갑자기 강 씨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여동생과 성격이 비슷한 듯 했지만 아가씨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의 살가움은 강 씨에게 조금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열심히 받아줬습니다. 이혼은 엄청 복잡해. 서류 떼는 것도 많고. 지금 약혼 기간에 잘 살피는 게 중요해. 강 씨는 몇 년 전 이혼한 아들로 마음고생했던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건 아들이 잘 판단해야 하는데 워낙 둔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 강 씨는 명절에 왔을 때도 얼핏 예비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을 보며 조금 걱정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름 중견기업에 들어가 월급을 꽤 많이 받고 있었고 아들의 말로는 예비 며느리는 공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 돈은 전부 예비 며느리가 관리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강 씨는 이를 아들과 친구의 통화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강 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쉬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는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귀는 어느덧 아들의 통화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자기보다 일찍이 결혼을 해서 마찬가지로 경제 주도권을 아내에게 넘긴 친구와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로부터 매달 30만 원의 용돈만 받고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얼마 모았냐고 강 씨의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는데 전부 다 썼다고 했고, 심지어 신용카드로 긁은 거라 강 씨의 아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친구에게 뭐 혼수 살 거 사고 하다 보니 그런 거 같다고 말을 했지만 강 씨는 이때부터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 굳이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일정이 잡혔는데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 사돈네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강 씨네에게 연락이 온 건 아니었고 아들을 통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예비 장인어른이 다치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집에서 살 거 사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예비 사돈 내는 돈이 없어? 사실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올해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투자하셨는지 가지고 있던 목돈 전부 투자하는데 들어갔나 봐요. 강 씨는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가 한 푼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백만 원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강 씨와 남편은 상의 끝에 일단 그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비 사돈은 강 씨의 아들을 통해서 부탁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강 씨에게 직접 문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가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긴장감 속에 미리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예비 사돈이 들어오는데 옷은 무슨 빨간색 상하이에 입술도 아주 새빨갛고 손에 있는 반지, 시계 모두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강 씨는 예비 사돈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댁 사모님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바깥사돈도 그에 못지않게 수트에 명품 구두로 한껏 치장을 한 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 후에 간단히 소개가 끝나고 강 씨는 예비 바깥사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셨어요? 수술이요? 아, 네.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순간 머리를 굴리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여기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은 실례일까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강 씨의 마음을 읽었는지 예비 안사돈이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쪽이 모두 간이 안 좋아서요. 지금 신우가 안 그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안 좋지 뭐예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저희 자금이 다 투자한 데 묶여 있어서 몇 달째 방치하고 있네요. 강 씨는 예비 사돈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지 몰랐습니다. 마치 강 씨네에게 다시 한번 자기네 식구들 수술비를 부탁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날씨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다가 예비 안사돈은 딸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업 다니는 신부가 선생님만큼 좋은 신부감인 건 아시죠? 죄송해요. 제가 어디 가서 딸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서요. 그건 그렇고 어떤 투자를 주로 하세요? 강 씨는 바로 주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보통 부동산 관계자들이랑 기업가들 만나서 투자를 하고 다닙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교과서를 읽듯 연습을 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이 궁금해서 그 지역 재개발에 대해서 물었지만 어째서인지 사돈들은 대답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골프를 치던 강 씨의 남편과 예비 바깥사돈은 빠르게 친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 씨는 예비 바깥사돈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골프 치는데 어찌나 투자 얘기를 많이 하던지 그러다 1억만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겁이 많아서 투자는 안 한다고 했지. 그러더니 그러면 자기가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하는 거 있지. 강 씨의 남편도 쎄한 느낌을 받아 사돈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내기에서 진 사람이 골프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예비 바깥사돈은 내기에서 졌음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급히 가버리는 바람에 그 비용을 강 씨의 남편이 직접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모처럼 모임에 참석하러 시내에 나왔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지인들과 밥을 먹고 카페로 향하려는데 길거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비 바깥사돈인 듯 싶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에 몰라볼 뻔했지만 특유의 짧은 머리와 말같이 긴 얼굴이 딱 바깥사돈이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주점으로 들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강 씨와 지인들은 바로 그 옆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지인들의 대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선은 바깥사돈이 들어간 주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쯤 바깥사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분명 안사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강 씨를 택시 태워 보내지 않고 자기도 같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강 씨는 예비 안사돈을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주점 얘기를 하는 거냐며 자기 남편이 원래 술이랑 여자를 좋아한다고 답하며 별로 개의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씨의 쎄한 느낌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돈들은 이쪽에 꽤 오래 산 듯 보였지만 친구도 한 명 없고 친척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심증이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후 결혼식 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식장 예약이 어찌나 꽉 차 있었는지 아직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가끔 손주를 봐주러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의 며느리는 출근을 했고 강 씨는 아이를 돌보는 아들 대신 집을 청소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히 어디를 다니는 거니? 강 씨의 아들은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강 씨는 이전에 며느리의 사진을 지인들에게도 보여줬었는데 지인 중 한 명이 어디 근처 만화방에서 며느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것 같다고 강 씨에게 말해준 직후였습니다. 강 씨의 지인은 일을 안 다니고 자식도 없는데 만화방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회사의 위치를 검색해 보니 지인이 말했던 만화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회사였습니다. 강 씨는 약간 의심이 들어 청소를 마치고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 씨는 얼른 택시를 타고 그 근처 만화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오후 3시였어서 퇴근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강 씨의 예상대로라면 며느리가 만화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만화방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덤벙대며 만화방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익숙치 않게 뭔가를 누르고 강 씨는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자를 씀과 동시에 조심스럽게 주변을 훑었는데 아직은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는 만화책을 고르는 척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에 정확히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강 씨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어느 칸에서 라면을 시켰는지 직원이 라면을 가져다 주면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강 씨는 만화책을 보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강 씨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강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목소리까지 예비 며느리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강 씨는 왜 예비 며느리가 지금 일을 할 시간에 여기 있는 건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강 씨는 며느리가 일한다는 직장을 찾아가서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대며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예비 며느리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집에 들어와 보니 집에 있던 금고를 누가 만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강 씨는 금고에 거의 손을 대지 않기에 의아했습니다. 강 씨는 이날부터 몰래 카메라를 달아놓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강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지 아무도 없는 강 씨의 집에 혼자 들어와서는 금고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치밀했던 강 씨와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금고가 열리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거기 일 다닌 적 없다고 하는데 강 씨는 예비 며느리가 사실 백수였다는 사실과 강 씨의 집 금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꽤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미 손주도 태어난 마당에 결혼을 엎을 수는 없다는 말을 강 씨에게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도 만약 손주만 아니었다면 이 결혼을 무르려고 부단히 노력했겠지만 손주만 생각하면 그냥 눈을 감아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 씨는 손주를 보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아무리 봐도 아들과는 별로 닮지 않았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는 호텔에서 일을 그만두고 예전에 일했던 그 호텔에 지인과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예전에 알았던 동료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직원들은 서비스도 챙겨줬습니다. 그때 강 씨는 호텔 뷔페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상견례 때 입은 복장 그대로 빨간색 상하이에 새빨간 립스틱을 한 그리고 각종 명품 반지와 시계를 착용한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또래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예비 바깥사돈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예비 안사돈을 주시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강 씨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돈이 같이 온 남자와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강 씨는 밥을 다 먹고 예비 안사돈을 우연히 본 척 인사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제법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런 최고급 호텔 뷔페에 사돈이 웬일이세요? 예비 안사돈이 강 씨를 약간 무시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이에요. 그건 그렇고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제가 투자할 기업 사장님이에요. 예비 안사돈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일적인 사이 같은데 그런 분과 손도 잡으시나요? 강 씨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기분이 약간 상했는지 별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사돈네는 자기들 지인이 없다면서 결혼식을 작게 하자고 말했던 터였습니다.
강 씨는 혹시 몰라 손주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고, 원래는 이맘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늦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식 당일 정도에야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얼른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남편에게 기다려보라고 하고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에게 지인들을 한 명도 부르지 말고 하객으로 올 사람을 고용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강 씨가 무슨 생각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자기의 가족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애초에 그냥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부르지 않기로 했던 터라 강 씨 측에서도 올 사람이 고용한 사람들밖에 없게끔 설계해놨습니다. 강 씨의 예상대로라면 예비 사돈 쪽도 전부 하객을 고용된 사람으로 채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 씨는 사람을 시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기에게 그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미 뒷돈을 조금 건네 본인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를 받아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용한 사람에게 이전에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까지 사진을 찍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가 고용한 사람이 이내 강 씨에게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과 유전자 결과까지 모두 강 씨에게 전했습니다. 강 씨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강 씨는 사회자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먼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예비 며느리는 출근했어야 할 시간에 계속 만화방 아니면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 씨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도 여러 장 찍혀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분주한 강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은 강 씨가 들고 있는 것들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가 마지막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유전자 확인 결과를 보려 하는데 그때 예비 사돈이 그 용지를 뺏어갔습니다. 강 씨는 뭐 하는 거냐며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투닥거리는 어르신들을 보며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강 씨 몰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더니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치밀했던 강 씨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오라고 시킨 터였습니다. 강 씨가 고용한 사람은 강 씨에게 핸드폰을 확인하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강 씨는 그대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강 씨의 예상대로 손주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는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회자는 땀을 흘리며 신랑 입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는 바로 일어서서 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유전자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신부 입장 전에 드레스를 질질 끌며 강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본 강 씨는 화를 주체 못하고 뷔페 음식 쪽으로 가서 접시에 음식을 마구 덜어내 그대로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예비 사돈은 그런 강 씨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강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예비 사돈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기 온 고용된 하객들은 당황해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어차피 여기서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하고 싶은 만큼 분을 표출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고 결국 식장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강 씨는 이 일로 위약금을 물었고 당연히 결혼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전부 다 참아도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결혼을 막아준 강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 씨는 이날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고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거기에는 사돈이 사기를 치려던 사업자와 부동산 관계자들도 일부 있었던 듯 싶었습니다. 강 씨가 사기꾼 집안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거기 있던 사업자들과 부동산 관계자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 씨 덕에 예비 사돈에게 피해를 보지 않고 손절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예비 사돈과 며느리가 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애 얼굴에 그렇게 음식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제 뺨 보이세요? 증거 다 있으니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예비 안사돈은 이때도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미 고소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죠? 예비 사돈은 아직도 강 씨가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읊어드릴까요? 그거 제대로 확인해 보신 거 맞아요? 아무리 내 딸이 철이 없어도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요. 나도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확인했어요.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닌데 저희가 키울 순 없잖아요? 제 딸 잘못은 잘못이고 용서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고소까지 꼭 해야 하나요? 그래도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그냥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시죠? 제가 왜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저희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알고 보니 당신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할 순 없죠.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민철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원하시면 양육권도 드릴게요. 어머님,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봐줄 일이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네 엄마랑 콩밥 먹을 준비해라. 그리고 얼마 안가 예비 사돈들이 투자자가 아닌 사기꾼들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고 예비 며느리마저도 사기 전과가 있었던 강 씨 말대로 사기꾼 집안이 맞았습니다. 강 씨는 자기가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며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지만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네는 모두 철창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물론 강 씨가 원했던 만큼의 형량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이후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손주는 친아빠가 돌봐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후에도 둔했던 강 씨의 아들을 살살 꿰려 했지만 강 씨의 아들도 이 일이 있고 나서 단단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는 이후 외도 상대랑 손주랑 셋이서 동거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 씨는 손주만큼은 죄가 없으니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강 씨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는 않았고 그냥 아들의 파혼 소식을 덤덤하게 지인들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 씨가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아예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강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진짜 내 사돈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강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